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스마트폰 알람보다 먼저 확인하신 게 있나요? 아마 이 소식 듣고 내 주식, 내 적금, 내 차 가격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4천만 원이면 사던 국산차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5천만 원이 됐대요. 왜냐고요? 바다 건너 저 멀리 머리카락 색깔부터 화끈한 그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딱 한 줄 남겼거든요. 한국산 관세, 오늘부터 25%. 아니 감선비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인데 무슨 페북 인스타 하듯이 관세를 정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갓 이슈의 실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갓 나온 뜨끈뜨끈한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주제는 이겁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한 줄에 대한민국 전체가 왜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단순히 관세를 넘어 여러분의 지갑,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쿠팡과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이면에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은 공식 문서보다 SNS 전송 버튼을 더 빨리 누릅니다. 어제 발표된 이 25% 관세 폭탄 선언,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역대급 블러핑일까요?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잠옷차림으로 사무실로 뛰어갔고, 여의도 국회는 서로 내 탓이다라며 역살잡이 직전입니다. 대체 왜 트럼프는 하필 지금 한국을 콕 집어서 관세 몽둥이를 들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디지털 자객과 쿠팡 메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왜 요동치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무겁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감선비가 누굽니까? 복잡한 국제정세를 백화점 1+1 행사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2026년 1월 26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침대 위에서 부스스한 머리로 자신의 전용 SNS 트루스 소셜을 켭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하죠. 한국 국회, 약속 안 지켰어. 관세 25%로 다시 올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울의 외교부와 산업부 사무관들은 야식으로 먹던 컵라면을 내려놓고 잠옷 차림으로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이게 지금 코미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왜 하필 25%야? 혹은 원래 관세가 얼마였길래? 이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사실 이 숫자 뒤에는 작년 여름 아주 뜨거웠던 빅딜의 추억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2025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아 거대한 패키지 딜의 도장을 쾅 찍었죠. 이름하여 한미 무역 투자 프레임워크. 이게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서로 윈윈하자는 약속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을 투자할게.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어줄게. 미국이 오, 쿨한데? 그럼 보답으로 한국산 자동차랑 부품, 관세 원래 25%까지 올리려던 거 15%로 딱 고정해줄게. 와, 460조 원이라니?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되세요? 웬만한 나라 1년 예산급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돈을 미국에 쏟아붓기로 했고, 그 대가로 관세 15%라는 방어막을 얻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듣던 역사적인 무역 합의의 실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형님이 오늘 아침 갑자기 변덕을 부린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 국회가 이 합의를 법으로 안 만들었잖아 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해요. 나는 15%로 깎아줬는데 너희는 왜 법으로 딱 안 박아놓느냐? 약속 안 지키는 거니 나도 다시 옛날 관세인 25%로 돌아갈래.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공식 조치일까요? 아니에요. 아직 백악관 공식 보도자료도 안 나왔고 미 무역대표부 USTR 공고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개인 SNS 글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친구한테 나 오늘부터 너랑 절교야 라고 카톡 하나 보낸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라 문제긴 하지만요. 우리 정부 입장도 들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이건 정부끼리 한 약속이지 굳이 국회 비준까지 해서 우리 손발을 묶어야 하나? 일본도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법으로 박으라고? 라며 억울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의 불길이 엉뚱한 곳으로 튑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배송으로 만나는 그 이름, 쿠팡입니다. 관세 얘기하다가 웬 쿠팡이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면의 진실입니다. 워싱턴 백악관 안방에서 오간 은밀한 메모 한 장.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자, 46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판동 위에 쿠팡이라는 뜻밖의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우리의 배송 문화까지 간섭하려는 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뉴스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아니, 뉴스 자막 뒤에 숨겨진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 25%를 지르기 딱 사흘 전인 2026년 1월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아주 묘한 회담이 하나 열립니다. 우리나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미국의 젊은 사자 JD 벤스 부통령이 마주 앉은 거죠. 보통 이런 자리에선 한미동맹 영원하라 같은 덕담이 먼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벤스 부통령 인사 끝나기 무섭게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냅니다. 그 서류 맨 윗장에 적힌 단어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아니 선비님, 미국 부통령이 왜 우리 동네 로켓 배송 걱정을 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쿠팡은 어느 나라 회사죠? 한국 회사지 라고 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미국계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와 규제를 진행했잖아요. 이걸 보고 미국 투자자들이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거 봐라. 한국 정부가 우리 미국 기업만 콕 집어서 괴롭히는 거 아니야? 라며 미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좀 혼내주세요 하고 공식 청원을 넣은 겁니다. 김민석 총리님,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간 영어 번역본을 쫙 펼칩니다. 부통령님, 오해십니다. 이건 쿠팡이라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털려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차별?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아주 훌륭한 압박 카드로 보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한국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법 같은 디지털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게 자기네 구글, 애플, 쿠팡 같은 디지털 자객들의 발을 모는 규제 쇠사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 25%라는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네 관세 15% 유지하고 싶어? 그럼 우리 쿠팡 건드리지 마. 그리고 그 디지털 규제 법인지 뭔지 그거 좀 느슨하게 풀어주지 그래? 이게 바로 디지털 자객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의 관세 방어막 전략인 셈입니다. 트럼프 형님, 참 대단하죠?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화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국회의 입법권과 우리 기업의 규제 권한까지 한꺼번에 쇼핑하려고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 단순히 우리가 좀 봐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미국 내부의 심상치 않은 사정, 그리고 우리 국회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 너 때문에 물가 올라서 못 살겠다 라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데 도대체 트럼프는 왜 자기네 국민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 무리한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미국 내부의 K커브 사정, 다음 장면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힘의 언어입니다. 트럼프가 던진 이 숫자가 우리 국회와 미국 주택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따라오세요. 여러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세 관기를 부리는 데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밖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집안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지금 미국 내부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25%라는 숫자에 집착할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현금 인출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K커브입니다. 주식 부자들, 대기업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산이 불어나는데 정작 표를 던져준 서민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생활비는 치솟고 신용카드 금리는 천장을 뚫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건 집이에요. 지금 미국에 집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적게는 150만 채에서 많게는 400만 채가 모자랍니다.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죠. 트럼프는 이 위기를 돌파할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딱 나온 거죠. 관세로 돈을 걷자.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관세로만 무려 8조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중 2조 달러를 쓱 가져와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고 자기 지지층을 달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니 한국 같은 수출 강국은 아주 맛 좋은 먹잇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합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상황을 보면 제가 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정면 충돌 중이에요. 야, 한국 국회, 너네 왜 작년 합의한 15% 관세를 법으로 안 만드냐고.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걸 덜컥 법으로 박아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또 딴소리 할 때 우리가 쓸 카드가 없잖아. 그건 우리 스스로 링 위에서 손을 묶고 싸우는 꼴, 타이드 핸즈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에 나중에 더 할인해 줄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는 법적으로 이 가격에만 팔기로 국회랑 약속해서 더 못 깎아줘요 라고 말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의 유연성을 지키고 싶은 거고 트럼프는 확약을 받아내서 한국을 꽉 쥐고 싶은 거죠. 그 와중에 야당은 정부가 무능해서 트럼프한테 비밀을 줬다고 공격하고
여당은 국회가 비협조적이라 국익이 침해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SNS 한 줄 올렸을 뿐인데 우리 정치권은 자기들끼리 굴러온 돌에 발등 찍힌 격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이 25% 선언은 결국 최후 통첩일까요? 아니면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한 밀당일까요? 서울과 워싱턴 두 도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안목은 무엇인지 마지막 장에서 저 감선비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던지는 사람의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무기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비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25%라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최종 성적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무거운 돌덩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돌덩이를 어떻게 치울지 세 가지 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길, 안전 제1형입니다. 그냥 국회가 알았어, 비준해줄게 하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겁니다. 트럼프의 입을 막고 관세를 15%로 묶어둘 수 있죠. 가장 속편한 방법 같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한번 법으로 박아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야, 조선업 투자 더 들려! 라고 때를 써도 우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져요. 두 번째 길, 마이웨이형입니다. 이건 우리 디지털 주권이야. 쿠팡 수사도 플랫폼 규제법도 우리 국민을 위한 건데 왜 너네가 감나라 배나라 해? 라며 버티는 겁니다. 기계는 넘치지만 트럼프가 진짜로 행정명령에 사인이라도 하는 날엔 우리 자동차 수출길이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이게 가장 유력한데 실리적 밀당형입니다. 이미 김정관 통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속한 460조 원 투자, 특히 미국 조선업 살리는 데 쓸 150조 원, 이거 스케줄대로 팍팍 진행할게. 대신 그 디지털 규제법은 미국 기업 차별 안 하도록 우리가 조항을 잘 다듬어 볼게 라고 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관세는 단순히 수출품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건 트럼프라는 거물이 휘두르는 힘의 언어입니다.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왜 한미 정상급 회담의 의제가 될까요?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법이 왜 미국의 관세 보복 명분이 될까요? 그건 이제 국내의 법과 규제가 곧 국제 정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이 바다 건너 투자자들은 그걸 비관세 장벽이라는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25% 관세 폭탄이라고 떠들 때 너무 공포에 질리지 마세요. 그 숫자의 이면을 읽을 줄 아는 이건 지금 우리 국회와 쿠팡 문제를 압박하려는 카드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 안목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트럼프의 SNS,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한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세상의 오마이갓 이슈를 전하는 감선비의 갓 이슈, 감선비였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관세 미사일부터 쿠팡의 비밀 메모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갓 벽한 통찰력을 드렸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댓글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뜨겁고 매력적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갓생 사세요. 감사합니다.